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벌써 처약 시장 급변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증시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바로 유동성 파티는 끝났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최근 긴축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과거 현금가치 부신에 따른 자산 투자 열풍이 이제는 꺼져가는 것이 명백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증시나 코인 시장만 그럴까요? 청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청약 경쟁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특별공급 세대수 32세대 8,000명 넘게 지원을 했죠. 자, 그런데 북서울자이 폴라리스의 본 게임은요, 일반 공급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9억 넘게 측정이 됐고, 투기과열지구의 9억 초과 주택은 특별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다 일반 공급 물량으로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10억 수준에서 측정된 이 84 타입 아파트 과연 청약 경쟁률이 높았을까 굉장히 궁금하셨죠. 왜냐면은 이 아파트는요, 선호도 높은 서울 지역에서 그것도 역세권 중형 면적이었습니다. 적은 공급 세대수에다가 대단지 1군 건설사 브랜드가 참여를 했어요. 게다가 서울에 그동안 공급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야, 이거 과연 분양될까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일반 공급 경쟁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84A 타입 21대1 경쟁률, 84B 타입 18대1 경쟁률, 84C 타입 16대1 경쟁률, 그리고 112 타입 같은 경우는 36대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자, 공급 세대수가 많은 편이 아니었는데 제일 낮은 84C 타입은 16대1 경쟁률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상해 보면 당첨 가점은요, 최저 기준으로 50점대 초중반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서울 청약에서 당첨 꿈도 못 꾼 분들도 당첨이 되실 겁니다. 레미안 원밸리 같은 경우는요, 공급 세대수가 뭐 적긴 했겠지만 청약 커트라인이요 70점대가 나왔어요. 자, 만점이 69점이잖아요. 4인 가족 만점 당첨자도 떨어지는 평형이 꽤 있었다는 거죠. 자, 이 편은 세상 강인 어반브릿지도요 70점대가 꽤 많았습니다. 제일 낮은 게 69점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같은 경우는 평균 컷보다는 15점 정도 낮아질 거로 본다는 거죠. 자, 언론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집값 하락에 움츠러진 청약 열기,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중도금 대출 해법 내놨지만 시쿤둥,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고분양가 논란에 경쟁률 두 자릿수 그쳐 결국에는 분양가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주택가격 상승을 주장하신 분들이 야, 서울 지역은 무조건 선호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공급이 부족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주택 수요자는 무조건 선호 지역이라고 뒤도 안 가리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그리고 주변 시세 대비 적정한 분양가를 고려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게다가 청약통장 사용하는 청약자는요,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를 책정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 이렇게 낮은 경쟁률이 나왔던 거예요. 자, 최근 허브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 적용 분양 단지도 비슷합니다. 평촌 자이 아이파크 이번에 커트라인 발표가 됐는데 84 A 타입 같은 경우는 최저점이 56점, B 타입은 47점이 나왔습니다. 공급 세대 수도요 120세대밖에 안 됐는데 당첨 컷이 이렇게 낮았던 거예요. 여기도 분양가가 9억이 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들 두 개의 사업장 굉장히 운이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격적인 수도권 부동산 조정이 시작되기 이전에 공급하여서 주변 시세를 최대한 반영하여 일반 분양을 진행했다는 거죠. 행정적인 부분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한 시기적인 측면도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줬다는 겁니다. 여기 조합원분들이 대박 난 거죠 뭐. 자, 고민이 깊어지는 사람들은요, 이 고분양가 논란 단지의 당첨자들입니다. 야, 분명히 유튜버들이 좋다고 했는데 왜 내가 당첨됐지? 이게 청약 넣을 때 마음하고요, 당첨될 때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청약 넣을 때는 와, 진짜 여기 당첨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막상 당첨자 동호수 뜨잖아요, 화면에서. 그럼 그때부터 슬슬 불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저기 상담 문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저희 쇼킹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 이런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대상 사업장 붙고 나서 상담 문의하신 분 진짜 많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당첨되신 분들 별로 문의 안 해요.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 적용 사업장 굉장히 문의 많은데 진짜 질문 받아서 저도 한번 살펴보잖아요. 애매해요.
애매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두 개 사업장 예비 당첨자한테도 상당히 기회가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시행사들이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칸타빌 수유 팰리스라고 여기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됐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예 안 올려드렸어요. 여기가 수유동에 위치해 있는데 59타입 분양가가 8억 8천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입주자 모집 공고 발표한다고 네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분양가를 책정해서 좀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다시 재조정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빨리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분위기에서 시행사가 가격을 낮출까요? 일단은 최근에 2만 명 몰렸던 송도자이 더스타 당첨자 35% 미계약 사태 났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분양가가 9억 2천에서 9억 5천 정도 됐습니다. 전용 84 타입 중고층 기준으로. 자, 그리고 나서 그 옆에 공급됐던 송도 럭스 오션 SK뷰 분양가가 8억 후반에서 9억 정도 책정됐어요. 한 5천만 원 정도 낮아졌죠. 자, 이거는 낮춘 케이스는요, 워낙 쇼크가 컸던 거예요. 미분양이 많이 나니까, 미계약 물량이 많이 나니까 그거 보고 야, 우린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5천만 원 정도 낮췄거든요. 결과는 모르겠지만 여기 시행사 입장에서는 많이 낮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요,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적용 사업장은요, 일단은 최대한 많은 분양가 기준을 책정받았어도 그거보다 낮게 책정하는 거는 시행사 자유거든요. 예를 들어 허그에서 3천만 원 책정해줬다 그러면은 2,900만 원을 책정하든 2,800만 원을 책정하든 그건 시행사 마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행사는 조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건설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주변 시세 대비 높게 책정된 데는 좀 분양가가 알아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크게 낮추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시행사 입장에서 가장 성공적인 청약 경쟁률은요, 한 자릿수 청약 경쟁률이 제일 좋아요. 약간 미계약 나더라도 미계약 나도 그냥 무순위 청약으로 접수시켜버려서 완판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것이 시행사의 이익 극대화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진짜 시행사 분양자들의 정신 번쩍 들려면요, 주변 시세 자체가 하락하는 것이 눈에 확실하게 보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일부 급매 위주 중심으로 좀 뜨문뜨문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락폭도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락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가 현재 1.25%보다 더 올라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차례는 더 올라가야 돼요. 게다가 시간도 더 필요합니다. 자, 지금 주택 보유한 사람들 계속 갖고 있으면 이길 거라고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야, 지금 주택가격 조정이 있더라도 대선 끝나면 오를 거다. 아니다. 8월 달부터 임대차 3법 연장한 사람들 주택 대거 매수하면 또 오를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좀 희망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될 때,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영상을 제작한 게 딱 6개월 동안 이것 조심하세요 해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적용 사업장 청약 넣는 거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다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요, 아직까지 분양가 하락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곳이 서울의 309개 동, 경기도의 13개 동입니다. 그리고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적용되고 있죠. 여기 분양가까지 낮아지긴 좀 기대하기 어려워요. 자, 최근 둔촌주공 소식 보겠습니다. 여기 택지비 평당 이제 제곱미터당 2,020만 원이 책정됐대요. 평당 3,700만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가네? 예, 올라갈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이 3,700만 원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이 분양가는요, 시세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25평 분양가 9억 넘는 거, 자, 9억 이하에서 자금을 준비하려는 분들께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이것도 주변 시세랑 분양가는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현재 시장에서 인식하는 이 25평 둔촌주공의 시세는 한 17억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급매물 기준으로 17억이고요. 헬리오시티 25평 같은 경우는 19억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게 거품이고 앞으로 꺼지는 건 나중 얘기고 현재 시세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시세 대비해서 둔촌주공 분양가는 52% 수준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더 낮출 가능성은 희박해요. 시행사가 알아서 낮출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민간특집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아파트에서 공급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일반 분양 아파트는요, 60점대 후반에서 당첨 컷이 나올 겁니다. 자, 그것도 공급 규모가 굉장히 중요한데, 둔촌중앙처럼 일반 분양이 1,000세대 넘지 않으면요, 당첨 컷이 낮아지기 힘들 거예요. 누가 봐도 로또다 싶은 것들은요, 진짜 70점대까지 봐야 될 겁니다. 야, 이거 분양가가 9억 넘으면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되니까 혹시 경쟁률이 낮아지지 않을까?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분양가가 9억이 넘어도요, 청약 경쟁률 높기만 합니다. 레미안 원밸리 보세요. 70점대 나오잖아요. 그렇게 분양가 비싸도. 자, 서울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요, 비싼 지역입니다. 비싼 지역에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시세가 워낙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 55에서 60% 측정해도 고가 분양가가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분양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가 마련해야 될 자금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첨권에 있는 분들 어느 정도 이제 본인들이 더 잘 아시죠? 자금을 미리 확보하시라고 저희가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만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천금의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자금 확보하셔서 기회를 잡으시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냐? 최대한 신용대출해 두는 곳 찾아서 미리 자금 확보하시고요. 또는 내가 이번에 전셋집을 구한다 그러면은 반전세나 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최대한 현금을 넉넉하게 갖고 계시라는 겁니다. 자,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서 적용되는 아파트 대부분 중도금 대출 안 될 가능성 염두하고 청약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라도 무리하셔서라도 청약을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대변화 시기가 왔고 청약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왜 떨어지고 왜 다시 올라가는지. 두 번째, 부동산 공급 얼마나 많은지, 이 공급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청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제에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죠. 모두 쇼킹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후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